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시스의 시니어 매니저 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기대하시는 게 사실은 소셜 시큐리티죠. 근데 이 소셜 시큐리티가요, 어마운트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빌 게이츠나 우리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부자인 텍스를 많이 내시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나는 지금 필요 없으니 나중에 받을래? 70세까지 늦췄다가 연장했다가 받는 최대한의 연금이 3,895년이에요. 5불이에요. 2021년에. 그러니까 3,800불까지 받으려면 70세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텍스를 많이 냈어야 되고, 그럼 나는 풀 에이지에 내 노멀 소셜 시큐리티 어마운트는 얼마야? 그러면 한 3,113불 정도가 되세요. 그리고 나는 67세까지 못 기다려. 그냥 62세에 얼리 은퇴할래. 그러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2,324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은퇴를 해서 지금서부터 그 돈을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2,000불, 3,000불로 생활하시기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본인들이, 개인들이 자신의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퇴 연금 같은 거를 장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401k, IRA, TSP, 403b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텍스 코드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금 텍스를 조금 안 내고 딜레이 시켜서 나중에 은퇴 수입이 없는, 내가 은퇴한 이후의 삶에 67세나 70세 때부터 그 돈을 빼서 쓸 때 그걸 가지고 온리 인컴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하고 IRA가 온리 인컴일 때 그때는 텍스 레이트도 낮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수입이 없으니까. 지금은 일하는 수입이 많으니까 이 수입을 조금 딜레이 시키고 유예시켜서 텍스를 좀 낮추고, 그때 수입이 없을 때 인컴을 좀 늘릴 수 있는 소스를 마련할 수 있게 정부에서는 텍스를 유예시켜 줌으로써 은퇴 자금을 준비해라, 스스로 해야 한다, 이걸 이제 계속 장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401k를 하고 싶어도 나는 직장을 안 다녀서 못해요. 정부에서 해주는 403b 난 모르니까 신청 안 할래,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떤 혜택이 있나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401k 같은 것의 장점은 다니는 직장에서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내가 200불 내면 직장에서도 200불 내주니까 400불의 은퇴 자금을 모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를 또 유예시켜 주니까 올해 내가 내야 할 인컴의 텍스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들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정부의 소셜 시큐리티나 SSI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야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 은퇴 연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미리 아직 은퇴하시기 전부터, 이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느냐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많으세요. 저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 60대 이미 은퇴가 이제 결정이 되신 분들, 왜냐하면 제가 보면 경제 능력이 없거나 내가 당장 무슨 특별한 묘수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게 될 것 같아. 그리고 65세, 70세가 되면 더 이상 건강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당연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가까워 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벌써 은퇴 준비를 해요. 로스 IRA도 하고, 그때 텍스 레이트이 올라갈 거니까 미리 텍스를 내는 로스 IRA 이런 것도 하고, 로스 401k도 하고. 아니야, 나는 지금 인컴이 높으니까 지금 조금 낮춰서 그냥 401k 트래디셔널로 갈래. 그거
받거나 괜찮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은퇴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난번 미팅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모은다. 이렇게 은퇴 자금이라든지 뭐 어떤 자금을 목돈을 모으고 싶다. 금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은행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성 뮤추얼 펀드나 이런 투자성 컴퍼니, 보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실물 경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물이 있고 이런 거를 특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제한되죠.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라이어빌리티가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단 조금 제외를 해놓고요. 금융기관으로 내가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서 주는 혜택들이 뭐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현재 상황에 한 달에 뭐 500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야. 500불 가지고 부동산은 못하니까 일단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주식, 은행, 보험. 이제 은퇴라는 서브젝트를 놓고 보면 은행을 사용하게 된다면 은행은 단기 자금들이 유용이 되죠. 왜냐하면 기간이 이렇게 긴 자금을 두기엔 이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니까 은행을 은퇴 자금을 20년, 30년 후에 그것도 은퇴한 이후에도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준비하기에는 은행은 좋은 수단이 아닌 거죠. 그러면 주식을 사서 내가 주식을 계속 모아서 테슬라 주식 한 달에 하나씩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은퇴를 한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주식도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는 장려를 합니다.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리스크 컨트롤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은 물결을 타는데 내가 은퇴 자금은 지금 오늘 당장 빼서 다 필요한 돈이 아니니까 할 수 있으면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게 기다리는 마켓이 올라가는 상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은퇴 자금을 주식으로 할래.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은퇴가 5년밖에 남지 않았어? maybe 3년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이런 코비드 같은 사태처럼 뭐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이런 큰 일을 한번 겪어서 다운타임에 내가 은퇴를 해야 된다면 주식으로 모아놓은 돈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자금 전체를 다 주식으로만 할래? 현명한 생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분들은 주식도 괜찮다. 그러나 주식만 하는 건 좋지 않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인 자금을 활용하라. 그래서 상품을, 은퇴 상품을 어떤 이자를 주는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은퇴 선택 요령 같은 거를 은퇴 자금, 연금의 선택 요령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은퇴를 몇 년 후에 할 거냐, 언제쯤 내가 몇 살 때 할 거냐,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얼마를 모아서 몇 년 동안 쓸 거냐. 왜냐면 내가 살아야 할 시간만큼 필요한 액수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내가 생활 수준을 어떻게 살 거냐. 나는 2,000불 가지고 살 거야. 5,000불 가지고 살 거야. 난 10,000불은 있어야 살아. 본인의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스탠다드 높은데 준비한 게 없으면 결국은 괴리감에 이제 우울증 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스탠다드와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을 내가 일하는 기간 동안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한 15년 정도 내가 더 일을 할 시간이 남아있고 15년 동안 일하는 동안 내가 65세부터 100세까지 산다면 35년 동안 살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 달에 5,000불 정도를 쓴다. 뭐 3,000불 정도를 쓴다. 10,000불을 쓴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모아야 할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또 거기에 관련이 있죠. 아까 주식으로 다 이제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 뭐 테슬라의 주식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2배, 3배씩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 회사가 뭐 주구장창 30년 내내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갬블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만 몰빵을 해서 내가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좋은 생각은 아닌 거예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은퇴 자금을 준비를 할 때 내가 목적하는 금액,
그다음에 남아있는 시간, 내가 필요로 하는 금의 어떤 생활의 수준, 이것과 함께 어떤 팩터들이 나에게 맞는 환경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해요. 저는 이제 이자를 주는 방식,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정이자, 변동이자, 인덱스이자. 고정이자는 지금 보험회사에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금융기관 중에 은행, 주식을 다루는 컴퍼니, 그다음에 보험회사. 보험회사는요, 고정이자도 주고요. 아까 세 가지 이자를 다 줘요. 예, 은행은 이자가 일단은 낮으니까 은퇴자금은 아니라고 빼고, 주식은 변동이자밖에 거의 없어요. 주식을 다루는 회사에서 변동이자만을 가지고 하니까 고정이자나 인덱스이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 상품은 그렇게 은퇴자금에 대한 주식 상품은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통 은퇴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몇천 개 미국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상품을 다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보험을 찾아주세요.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계실 거니까 아시는 에이전트 분께 나는 이렇게 인덱스 상품으로 돈이 안정적으로 자라는 그런 곳에서 돈이 자라게 해주세요. 상품을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떤 이자와 어떤 상품의 구성이 돼 있느냐를 이해하시고 그걸 찾으시는 게 더 쉬워요. 고정이자, 변동이자, 인덱스이자, 이 세 가지 이자 중에 고정이자는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보통 네이션와이드로 하면 3.2%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네브라스카 막 소만 사는 동네와 여기 우리처럼 막 도시에서 물가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의 물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4%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고정이자 생각해 보세요. 4% 이상 주나요? 잘 안 줘요. 예. 지금 보험회사들이 주는 고정이자가 보통 4%를 주거든요. 그러면 고정이자와 물가상승률이 같다면 내 돈은 사실은 불어나는 게 아닌 거죠.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이자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주식상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은퇴가 업앤다운이 있을 때, 업타임에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갔을 때 최고의 금액으로 돈을 빼서 은퇴하면 좋겠는데, 다운타임에 2020년 3월에 은퇴하신 분들은 어땠겠어요? 예, 주가 30%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은퇴가 본의 아니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타임에 내 원금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게 아까 말한 인덱스 이자예요. 예, 인덱스 이자 같은 경우는 마켓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갔다가 마켓이 떨어질 때 내 돈이 잃지 않고 원금을 잃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만 해줘요. 그러다가 마켓이 다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마켓이 바닥을 쳤을 때 또다시 그 수준을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슬로우로 가는 것 같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일만 있지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이 아까 말한 주식 상품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잃은 거를 회복할 시간 동안 얘는 다시 올라가 주니까. 그래서 지금 인덱스 이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또 생소해요. 그래서 또 많은 보험 에이전트들이 인덱스 이자를 위험하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심지어 저는 타사의 에이전트와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이런 보험 상품을 다루는 에이전트예요. 이런 베리어블 이자, 주식 투자 상품은 위험하지가 않은데 인덱스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운타임이 없는데 어떻게 위험한 건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러지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인덱스 이자라는 게 보장성 이자, 지수성 이자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글하시면 요즘엔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은퇴에 가장 현명한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